안녕하십니까. 남구 아틀리에입니다. 요번에 또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르쉐 카레라 4S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저희한테 늘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작업을 의뢰해 주시는 차량인데요. 그 포트폴리오는 앞전에 뭐 저희의 시그니처 케어, 아쿠아 케어를 이제 일반적인 케어라고 보신다면, 포트폴리오 케어는 저희 남궁 아틀리에서 최고급 케어 2박 3일을 하는 그런 케어를 의미하는 거고요. 이 차량, 이런 케어들은 보통 일반 차량보다는 거의 좀 특정 차량들, 또 고성능 차량들의 타겟을 맞춰서 아무래도 좀 오염이 좀 심하거든요. 뭐 카본이나 분진,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전문적으로 이제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을 할 차량인데요.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, 물론 6개월 전에도 한번 작업을 했던 차량입니다. 마찬가지로 왜 이 포트폴리오라는 이 케어를 해야 되냐면, 이렇게 좀 이제 좀 고성능 차량들은 아무래도 좀 분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타입이거든요. 안에 캘리퍼도 좀 보면, 예. 그리고 휠도 마찬가지고, 바디 쪽도 뭐 원체 철분과 타르 또 이런 오염들이 분포가 좀 많이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, 그리고 물론 이제 PPF라든가 랩핑이라든가 이런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테두리들이 이렇게 좀 뭐 때가 낀다든가 그런 라인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, 문틈 같은데 디테일한 데도 마찬가지로,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한번 6개월 전에 했던 차량인데도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고객님들이 이런 디테일을 작업한다는 것은 좀 쉬운 작업들이 아니다 보니까, 엔진룸도 마찬가지고 스포일러 쪽도 디테일한 이니셜도 마찬가지로 좀 작업하기가 늘 어렵거든요. 물론 변색감이 있거나 뭐 액세서리 파츠 이런데 뭐 손상감 부위는 어쩔 수 없지만, 그래도 디테일하게 더 세분화돼서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불쾌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커버는 좀 뛴 타입이고요. 예. 앞 번호판도 지금 다 탈착을 하고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변색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냐면요. 보통 한 하루 정도는 기본 세차부터 철분 작업, 타르 작업, 그런 다음에 이제 에어 작업,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케어가 한 3, 4단계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, 물기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바디는 왁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, 이제 저희 독일 제품인 유리막 코팅이 들어갑니다. 실란트 코팅은 아니고, 그리고 글라스 코팅, 그 다음에 가죽 케어, 클리닝부터 코팅까지,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또 작업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1차 기본 세차가 끝나고 철분 작업 진행 중입니다. 세차가 끝나고도
바디 킷에 남아있는 철분제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. 지금 보시면 녹아내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, 약간 좀 보랏빛 나는 것들이 철분과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. 사실상 이런 작업들은 아무래도 기본 케어에서는 조금 하기가 힘든 작업들이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브러쉬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다시 물로 헹굼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, 또 철분과 또 타르는 또 틀립니다. 그래서 타르 작업이 또 진행이 되고, 그런 다음에 표면에 좀 거칠게 남아있는 어떤 스톤칩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물질들을 다시 클레이로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루는 이렇게 계속 케어 위주로 작업을 해야만이 그 후에 이제 어떤 코팅들을 더 잘 진행이 되기 위해 기본 전처리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날에는 계속 세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또 부분 영상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클레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. 이렇게 클레이를 작업을 하면 지금 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얀 입자들,
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톤 칩들,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들이 또 이렇게 빨려 나오는데요. 그래서 뭐 클레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. 말 그대로 이렇게 클레이 같은 어떤 그런 제품을 약간 좀 물에 불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래서 늘린 다음에 이제 물을 뿌려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,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별거는 아닌데 대단해 보이는 거고, 또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폴리싱 작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게 패드가 연마가 되면서 그 패드에 만약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들이 묻게 되면 폴리싱을 하면 할수록 그 수월이 또 생기는 그런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꼭 해줘야 되는 거고, 마찬가지로 이게 또 물론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소낙스의 클레이다 보니까 또 비쌉니다. 별게 아닌데도 조그만한 건데도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좀 쓰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거일 수도 있고,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이 클레이를 뭐 하나 갖고 이렇게 다 쓰는 건 아닙니다. 뭐 몇 번 나눠 쓰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얀 스톤칩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사실상 이거를 아무리 뒤집어서 나중에 핀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버려야 되고 또 잘라서 또 다른 제품으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또 시간도 또 많이 걸립니다.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. 그래서 이렇게 클레이 작업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건조 작업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모든 세차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숙성 과정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이제 물기까지 다 제거를 했고요. 마찬가지로 원래는 토탈 포트폴리오 작업은 2박 3일 작업인데 거기에 하루가 이제 거의 세차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고객님께서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시고 해서 또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타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차량이고 또 많이 있고, 그래서 이틀 동안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,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 완전히 또 다 건조를 한 상태입니다.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팅 작업의 이제 전처리 작업, 즉 페인트 리페어 작업인데 프리페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,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코팅의 전처리 작업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좀 차지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코팅이 잘 흡착이 되고 잘 먹고 코팅력이 좀 우수하게 가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코팅력이 우수하게 되느냐에 따라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페인트 리페어 프리페어 작업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은 아무래도 전 작업처럼 폴리싱을 진행을 하고 실란트 같은 경우는 한 6통 정도 사용량이 들어가는데,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는 세미 코팅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통 정도의 양이 도포가 되는 거고, 마찬가지로 저희는 독일 소낙스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약간 조금 휘발성도 있고 건조가 좀 빨리 된다는 거, 그러면서도 많은 양을 도포를 해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상 타입도 있고 여러 타입이 있는데, 그 액상 타입을 많이 도포를 하게 되면 또 수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또 건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고 지연이 있어서, 이 제품은 많이 뿌려도 좀 약간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건조가 좀 쉬운 타입이고, 또 마찬가지로 세척력도 굉장히 우수하고 해서 비쌉니다. 보통 한 35,000원 정도 하는 양인데, 마찬가지로 한 3통을 꼭 써줘야만이 코팅이 우수한, 나중에 또 작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인트 리페어 작업을 하면 굉장히 또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. 문틈이라든가 파츠 사이사이에 미세한 틈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코팅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많이 써줄 수밖에 없는 거고, 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양을 쓰는데 또 작업하면서 또 쿠키 영상처럼 보조 영상처럼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
지금 막 프리페어 작업이 끝났습니다. 끝났는데 지금 차체를 조금 보여드리면 프리페어 양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에 보시는가 이게 화면이 조금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이물질들이 좀 많이 나와요. 또 마찬가지로 이런 몰딩이라든가 이런 데 사이사이에 또 어떠한 그런 이물질들 또 유분 성분들 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액상 타입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데 또 물기가 껴 있으면 또 건조 작업이 또 필요한 거고, 만약에 건조 작업 없이 코팅이 들어가면 또 코팅은 그만큼 방해 요소가 되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페어 리페어 작업을 꼭 이런 휘발성 있는 제품을 써줘야 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고, 그리고 양을 많이 써주면 많이 써준 만큼 그만큼 건조라는 것도 힘들고, 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물론 이게 사과폰이어서 지금 영상을 좀 잡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. 또 이런 이물질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건넘고 하면 나중에는 코팅 효과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거고, 그래서 문틈도 마찬가지입니다. 문틈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을 도포하고 충분하게 많은 양을 좀 도포를 하면 이렇게 좀 많이 녹아 나오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, 그래서 이 작업, 그래서 이렇게 약 한 30분 정도 또 지켜보다가 다시 마른 타올로 닦아내고, 이 작업을 한 2번 정도 반복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 코팅하는데 전처리 작업은 다 끝난 걸로,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코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디어 페인트 리페어 작업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 페인트 리페어 작업이 끝나면 사실상은 지금 뭐 굉장히 뭐 첫째 표면도 굉장히 유분기가 없이 깨끗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때가 저는 가장 이쁜 것 같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뭐 실란트 코팅이든 유리막 코팅이든 코팅을 했을 때 차량은 뭐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뭐 진짜 굉장히 럭셔리하게 신부 화장을 한 느낌이라고 한다면, 사실상 지금 느낌은 정말 우리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메이크업을 싹 지워가지고 그 순수한 어떤 그런 느낌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. 사람은 좀 배반할 수 있지만 차는 본연의 그 느낌 그대로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약간 뭐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,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유리막 코팅이 올라갈 거고요. 그래서 코팅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딱 한 번만 도포하고 또 마찬가지로 차체만 도포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문틈이라든가 트렁크 라인, 엔진룸 뭐 디테일한 데까지 다 작업을 해서, 이것도 한 번만 도포하는 게 아니라 2번을 반복적으로 도포를 해야 아무리 유리막이라 할지언정 그래도 좀 차체의 어떤 도장을 손상을 시키지 않는 그런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앞 트렁크부터 펜다 까지는 지금 PPF 필름이 지금 도포가 돼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팅제가 도포가 되면 좋습니다. 왜냐 그러냐면 차체는 차체라고 하지만 PPF 필름은 PPF 필름대로 스크래치가 나고 뭐 투명한 필름이 있는가 하면 뭐 색상이 있는 필름처럼 물때가 끼면 그거는 뭐 폴리싱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, 오히려 랩핑이 돼 있는 차량들 또 PPF가 돼 있는 차량들은 오히려 더 최소한 물왁스 아니면 바이스 코팅제라도 꾸준하게 좀 발라줘야 되는 거고, 오히려 더 도장이 있는 차량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건너뛰지 않고 충분하게 도포할 겁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
뭐 어제까지 그 페인트 리페어 작업, 그 프리페어 작업이 모두 마쳤고요. 오늘부터는 또 코팅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. 유리막 코팅도 들어가지만 글라스 코팅, 글라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유리면, 앞유리부터 루프, 축후면, 뒷면까지, 그리고 가죽 클리닝과 코팅이 또 진행이 될 거라서 사실상 오늘 하루는 그냥 거의 코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가 될 거인데요. 코팅은 일반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제품을 바르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가장 많은 양을 얼마만큼 정말 섬세하게 도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유리막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또 일본 제품이 있고 유럽 제품, 영국, 독일 제품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특징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제품을 조금 바르면 안 되겠죠. 마찬가지로 아무리 싼 제품이라 할지언정 그 제품을 정말 두툼하게 경화 시간을 좀 주고 2번, 3번 이렇게 바른다면 그 제품 가성비라고 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제품도 물론 좋겠지만 얼마만큼 많은 양을 시간을 두어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작업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좌지우지 되는 거고 퀄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코팅 하는데 많은 양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과폰이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나중에 편집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요. 지금도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5분 내에 끝내야만이 나중에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. 5분이 넘어가면 요즘에는 또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많은 양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고객님들이 또 회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어떤 정보를 충분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드디어 남궁 아틀리에 포트폴리오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요. 물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란트 코팅이든 유리막 코팅이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체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광채는 굉장히 많이 고급스러워지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캘리퍼도 다 작업을 하고 휠도 다 작업을 하고 그래서
저 안에 이제 외장 휠하우스 안에까지도 다 작업을 하고, 그리고 뭐 이 차량은 크게 뭐 외장이 많이 도드라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많이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. 엔진룸이고요. 마찬가지로 안쪽까지도 다 코팅이 들어간 거고, 디테일 작업으로 마찬가지 브라켓은 미리 좀 조립을 한 겁니다. 좀 조립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, 이쪽에도 이니셜 머플러입니다. 내부도 마찬가지로 다 코팅 작업이 진행되고, 디테일 라인까지도 다 작업을 하고,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에까지도 다 코팅이 들어갔습니다. 바디도 마찬가지고, 또 글라스는 또 글라스대로 코팅이 또 들어가고요. 주유구도 마찬가지고, 트렁크도 커버도 다 미리 장착을 할 수밖에 없었고,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포트폴리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쿠아 케어가 저희의 이제 기본 케어라고 생각하시면, 아무래도 이 포트폴리오 작업은 좀 더 윗단계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긴 한데, 아무래도 뭐 시간적인 또 비용적인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좀 특정 차량들, 또 고성능 차량들, 그런 차량들은 좀 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등급이고요. 그래서 어쨌거나 요즘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지 않고,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고객님이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이 영상을 어떤 그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, 무엇보다도 저희가 차를 갖고 있으면서 고객님 차를 소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작업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지,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. 하여튼 지금까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